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가 제2공항 대안을 모색하자며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안을 제시하자 기존 공항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며 토론회가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제주공항 이용객은 2,900만 명. 국토부는 오는 2026년이면 제주공항 이용객은 3,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항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해 항공 수요를 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존 공항의 계류장과 주기장을 현재 35개에서 44개로 증설하면 연간 17만 회의 항공기 운항을 18만 9천 회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형 항공기까지 투입하면 연간 탑승객을 3,800만 명까지 소화할 수 있어 이 공항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공항만 충분히 활용을 해도 이 정도는 되는데 관광객 2천만까지는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오다 가다 막 불편하고 뭐 표도 못 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복잡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제주공항의 남북 활주로를 500m 연장해 소형 비행기 전용 활주로로 이용한다면 시간당 항공기 운항 횟수는 60회까지 늘어 연간 4,800만 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토목으로 얼마든지 파일을 박아가지고 지상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방진만 조금만 한다면 이 밑에 공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제주공항 확장안이 발표되자 기존 공항 인근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공항 확장으로 소음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하면서 토론회는 한때 30분가량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삶이 터전, 그때 예를 들어서 생활권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제2공항 반대를 하든지 찬성하든지 우리 하나 관계없어요. 제2공항 건설 대안으로 기존 공항 확장안에 무게가 실리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주민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도민주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컨벤션센터 소액주주협의회와 회의를 열어 주식 매입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주주들은 주주 권익을 위해 면세점과 카지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80살 이상 고령자의 주식 매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1997년 도민주를 모집했는데 현재 도민 3,900여 명이 전체 주식의 3.5%인 130여만 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제주도가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요는 느는데 차량 대수는 턱없이 부족하면서 한번 이용하려면 2-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강문종 씨. 일반 택시는 보호자 없이 이용이 어려워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선호합니다. 아라충항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매번 탈 때마다 차량이 올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만 1시간. 이용객이 많을 때는 2-3시간을 기다릴 때도 부지기수고 기다리다 일정을 취소할 때도 있습니다. 예약 시간에 가지 못해가지고 저 일주일에 2번을 받고 있는데 한 번으로 줄었거든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제주도 교통약자 지원센터에 걸려오는 예약 전화만 하루 500여 건. 하지만 차량은 46대가 전부라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바로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13건 전후, 많을 땐 20건 가까이 할 때도 있어요. 하루에요? 예. 점심시간 제외하고는 거의 풀 돌아가는 거예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주 지역 1, 2급 중증 장애인과 3급 뇌병변 장애인 등은 3,900여 명. 3년 전보다 56% 급증했습니다. 매년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 수는 크게 급증하고 있지만 차량 증차는 지지부진합니다. 제주도는 2014년 대상 장애인 200명당 한 대를 충족해야 하는 법정 대수 40대를 채우자 4년간 차량을 추가 구입하지 않다 지난해에 한 대, 올해 5대를 확충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차 22년까지 66대까지 확보해가지고
그 장애인분들의 이동에 편의를 도모하는 데 최선을 좀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이 더 늘 것으로 보이면서 차량 확충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공기업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합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창업 지원과 주거 개선, 사회공헌 사업 등의 주민 제안을 오는 6월 30일까지 받은 뒤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공모 대상은 제주도민이나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주도 내 사업체 등입니다. 대형 해조류인 괭생이 모자반은 해양 경관을 훼손하고 어선 운항에도 피해를 줘 바다의 불청객으로도 불리는데요. 올해도 괭생이 모자반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제주 해안가를 뒤덮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갯바위가 온통 괭생이 모자반으로 뒤덮였습니다. 모자반 덩어리들이 파도에 끊임없이 밀려들면서 해안가가 온통 갈색 모자반 천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자반이 썩어 악취까지 풍깁니다.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기대하고 찾은 올레꾼들은 예상치 못한 불청객에 인상을 찌푸립니다. 전에는 이렇게 없었거든요. 깨끗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주 남부 해역에 있던 괭생이 모자반이 후르시오 난류에 서귀포 해안가까지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 들어 괭생이 모자반이 이처럼 해안에 밀려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괭생이 모자반을 유전자 분석해 제주 해역에서 자생한 종인지 중국에서 생산된 양식 모자반인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괭생이 모자반 같은 경우는 형태만 봐서는 어디에 사는지를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기원지가 어딘지 구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샘플을 확보를 했습니다. 괭생이 모자반 덩어리는 선박 스크류에 감겨 사고로 이어지거나 양식장 그물에 붙어 시설물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주도는 해안가에 밀려왔거나 해상에 떠다니는 괭생이 모자반을 수거하고 다음 달까지 해류에 괭생이 모자반이 밀려들 것으로 보고 예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꼭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믿고 맡길 때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부모들의 고민이죠. 전국에서 최초로 충청남도에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등장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5살과 3살 두 아이를 키우는 장지수 씨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장 씨는 프리랜서 임상심리사, 남편은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 보니 일이 불규칙해 손이 많이 가는 둘째 보육이 늘 고민입니다. 남편 근무가 없는 경우 저가 혼자 있어야 되는데 저도 1박 2일이나 2박 3일 워크숍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장 씨 부부와 같은 고민을 덜어줄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 내포신도시에 등장했습니다. 옛 충남도지사 관사를 고쳐 만든 충남 아이키움들은 한 반에 3명씩 2개 반이 운영되고 낮에는 2명, 밤에는 4명의 교사가 아이들을 돌봅니다.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 24시간 어느 때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이곳에선 주 야간 보육과 함께 장난감과 도서 대여 서비스, 이동식 놀이교실도 운영합니다. 24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시설로서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우리 도의 주요 시책인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 대상은 주간에는 6개월에서 36개월, 영유아 가운데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이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운영되는 야간에는 도내 주소를 둔 24개월부터 만 5살까지 아동이 대상입니다. 또 주간 시간제는 시간당 1,000원, 야간 시간제는 4,000원씩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충남도는 반응이 좋을 경우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도내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오늘 아침 시야가 답답합니다. 안개나 방무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평소보다 좁혀져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떨어져 있고요. 한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은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북부 14도, 서부 13도, 남부 16도, 동부 15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고요. 안개나 방무가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19도, 서부와 동부 20도, 남부 21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 정도 떨어지겠고요.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은 15도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5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해무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저시전과 운고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특보는 오늘 오전 9시에 해제될 전망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낮 기온은 15도선에 그치면서 쌀쌀해지겠고요. 일요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원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2공항 건설 반대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제2공항 반대 주민 51살 김경배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원지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범죄 사실을 숨기고 택시 운전을 한 기사 2명의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제주도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와 성매매를 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 B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버스와 택시기사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편의점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초 간편식 제조와 판매업체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군데 편의점과 1군데 제조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편의점 가운데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려고 보관한 편의점이 4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 혁신도시의 클러스터 용지 입주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제주 혁신도시의 클러스터 용지 입주율은 5.3%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대구가 64%로 가장 높았고 울산과 경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은 86%로 95%를 보인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관광 창업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창업한 지 3년 이내에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 사업은 제주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관광 비즈니스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3,200만 원의 사업 자금이 지원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주관광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